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문을 기초로 전에처럼 쭉 논평을 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 관련만 두 가지만 핀셋으로 한 10분 내로 심도 있게, 엄청 심도 있지는 않아요. 제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규제 부작용으로 아파트보다 비싸진 오피스텔 분양가. 제목은 오피스텔 사지 마세요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우선 보겠습니다. 아파트보다 비싼 가격으로 분양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것도 지금 이 기자가 뭘 아무것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따로. 분양 가격과 대출을 통제하고 공급까지 부족하자 이제는 오피스텔로 몰리는 거죠. 아파트는 분양가를 통제하고 그 다음에 대출도 통제하고 하니까 못 사니까. GS건설이 경기도 성남시 고등지구에 분양하는 오피스텔이 전용 면적 84평방미터 분양가가 10억 원이라고 합니다. 자, 25.7평이. 그리고 먼저 내용만 보고 얘기할게요. 전월세 동반 상승으로 오피스텔 시세가 오르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당연한 거죠. 전월세가 상승하면은 시세가 이렇게 올라가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서 첫째, 청약 문턱이 낮아서 지금 그런다는 얘기 하고 있고, 청약 통장도 필요가 없고, 주택 소유가 몇 개인지 여부도 관계도 없고, 청약 가점 등과 상관없이, 여긴 틀렸네, 그런데.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가 있어요. 여기 신문에 지금 어쨌든. 그 다음에 대출을 비롯한 각종 규제가 덜하다. 그래서, 오피스텔로 몰리고 있다. 이젠 짧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말은 그렇게 맞는 말이 아닙니다. 오피스텔은 태어나서부터 업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 용도가 주거로 사용하게 되면 주거용 오피스텔이 되는 겁니다. 주민등록을 이전하면은 항상 부동산은 공부상보다는 대원칙이 그래요. 실제 사용 용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용 면적 25.7평이 10억이라 그러면은 오피스텔과 아파트하고 차이점은 이겁니다. 아파트는 대부분 전용률이 80%가 넘어가고 오피스텔은 60% 이하입니다. 예를 들면 34평형의 아파트를 한다 그러면은 찾아 먹는 게 자기 전용 면적이 60%가 채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세금이나 관리비는 모든 거는 뭘로 낸다? 100으로 쳐서 34평형 값을 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손해가 되는 거죠. 아파트는 80에서 85% 전용률을 찾아 먹으니까. 그 다음에 향후 미래가치나 아파트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무주택자를 임을 전제로 하고 일반적으로 1.1%입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그냥 4.6%죠. 농어촌 교육세 합해서 4배가 됩니다. 무주택자일 경우에. 그 다음에 왜 오피스텔은 안 좋으냐? 만약에 오피스텔 하나를 갖게 되면은, 아까 신문에는 주택 소유 여부하고 관계없다고 그러는데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오피스텔이 안 좋은 거는 이겁니다. 취득세를 낼 때는 업무용으로 취급을 해서 1%가 아닌 4%를 부과를 시키고요. 그리고 보유세를 계산할 때는 주택수로 산정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만에 하나 또 다른 아파트를 산다든가
또 다른 빌라를 산다거나 하게 되면은 취득세가 8%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3주택일 때는 12%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오피스텔 하나로 인해서. 간단히 얘기해서 분양권도 주택수로 산정을 해버렸고, 이 정부 들어와서 그 다음에 오피스텔도 주택수로 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취득할 때도 세금을 많이 내고 주택수 산정에도 포함이 되는, 그러나 여기 있는 말대로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청약 문턱이 낮고 대출도 잘해주고 청약 가점도 상관없이, 그러니까 누구나 살 수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로 뛰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은 패닉 바잉할 시기는 아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런 게 듭니다. 문턱이 낮은 직종이나 문턱이 낮은 오피스텔 같은 거는 향후에 미래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악착같이 아파트를 살려고 하고 강남이나 목동이나 여의도, 한남동, 그 다음에 뚝섬 지역으로 가려는 이유는 미래 가치를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냐 오피스텔냐 판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고, 오피스텔은 진입 장벽은 낮으나 미래 가치는 없다. 전용률도 60% 이라 다 찾아먹지도 못한다. 그러나 온갖 세금은 그냥 100%로 내는 거죠. 자, 간단히 말해서 30평 아파트인데 오피스텔은 15평, 16평 밖에 안 되는 거고, 아파트는 25평을 가져가는 거고, 그 다음에 세금은 더 많이 내고. 근데 유일하게 지금 오피스텔에 몰리는 거는 아파트한테 그 진입을 못 하니까, 문턱이 낮으니까 오피스텔로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진입 장벽이 낮다 그래가지고 지금 같은 시기에는 오피스텔을 사는 거는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오피스텔은 태생부터 업무용이에요.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예를 들면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도 전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항상 실제 주택이잖아요. 무허가 주택, 미등기 주택.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부상의 지목이나 공부상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주택이냐 여부가 아니고 실제 용도를 따지는 거예요. 등기에 공신력이 없는 것도 왜 공신력이 없겠어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로 딱 들어가 있는데 실제 소유자가 나타나면 그 등기는 뭐다? 무효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제 공신력이 없다는 말을 잘 모르시던데, 그래서 이것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뭐를 중요시한다? 부동산은 실제 용도, 실지 사용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게 나와 있는 거, 그래서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 오피스텔은 태생부터 업무용인데, 그렇죠? 주거용 아파트란 말 들어봤습니까? 아파트는 그냥 기본이 주거용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게 되면 면적이 넓은 거는 난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면적이 작은 거는 다 난방되고, 그 전에는 욕조도 못 하겠는데 지금 욕조가 다 이렇게 주택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자, 결론. 문턱이 낮은 거는 제가 요즘에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문턱이 낮은 시험은 먹거리가 없다. 문턱이 높은 시험이 그래도 그렇잖아요. 변호사, 의사, 법무사 돼야 문턱이 낮고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되는 거다. 똑같아요. 아파트 안 된다고 오피스텔을 가게 되면 문턱이 낮아졌잖아요. 그 다음에 보유세, 그 다음에 취득세도 훨씬 많이 내고, 그리고 나서 또 작년부터 주택수 산정으로 포함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많은, 이제는 오피스텔 하나를 장만하게 되면 다른 주택 아무것도, 아파트가 아무리 싸게 나와도 경계가 폭망해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8%를 줘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얘기했죠? 훨씬 더 부작용이 많다. 지금은 오피스텔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문턱이 낮아서 무조건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